안녕하세요. 꽃은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어제는 정말 서울에도 눈이 많이 왔고 인천도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아파트 이곳저곳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서 진짜 겨울이라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3월이 오고 또 개학이 다가오니 또 엄마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엄마들은 상당히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러지 않을까 싶고요. 치료사들도 아마 3월이 상당히 자신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방학 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과연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상당히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지능이 50대로 떨어져 버린 여학생과 지금 2달 가까이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다른 곳에서 FI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바로 FI를 사실상 바로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과연 이 FI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아이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FI에서 첫 번째 도구지가 OD라고 하는 것인 만큼, 어쨌든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이의 조직화 사고가 모든 사고의 가장 기본이다, 첫 단추를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치료사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FI를 알기 전에는 조직화 사고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본격적으로 어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또 수업을 뭐 들어본 적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FI를 배우고 그 첫 번째 도구지가 OD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제 이거 점만 연결해서 도형을 찾나 보다라는, 그런 너무나 쉽다, 편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그러한 인지적인 기능들은 사실상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치료사들이 너무나 도구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해도가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석사니 박사니 내가 뭐 센터를 10년 했니 20년 했니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별개다. 이 FI는 정말 정직한 게, FI를 얼마나 해왔고 얼마나 배웠느냐가 그대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녹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를 배우고 그런 걸 통해서 포장을 해왔다면, FI는 이 도구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FI 이론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치료사들에게는 엄마들이 찾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의 많은 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사들은 뭐 나도 석사 나왔고 박사 했고 뭐 치료 경력이 얼마나 되고 아이들한테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요 라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FI를 통해서 나아진 아이가 그 선생님들이 해왔던 많은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아이의 삶에는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절대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FI를 지금 배우고 최근에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쭉 지켜보고 또 교육 때마다 만나보면 이 조직화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게 아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절박함,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을 연결해서 도형을 찾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도구지만 정말 한 5개월, 6개월 잘 해도 아이가 상당히 삶에서 학교에서나 상당히 아이가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저는 지난 15년 가까이 봐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치료사나 엄마들은 이거 뭐야 그냥 점만 있고 선만 연결하는 거잖아 하는 그런 아주 낮은 차원의 사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들도 이 도구질을 가지고 5개월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 또 치료사들은 이렇게 하면은 엄마들이 다른 거 안 하냐고 해서 빨리 끝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마와 치료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꼭 갖춰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그런 조직화 사고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한글을 빨리 교육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따라 그려 쓰는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가 상당히 선을 그리는 그 수많은 행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게 조직화 사고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관계성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보통의 그런 지능을 가진 정상범위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자기가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상관은 없겠지만은 정말로 지능이 70대 있고 그렇게 그 이하로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조직화 사고라는 것은 정말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 발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아이가 수개념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수개념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순서화라는 그 전략을 잘 아이가 따라서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지능이 70 이하, 60, 50으로 갈수록 어쨌든 아이가 순서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순서화는 같이 접목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거였지 하고 깨닫는 치료사가 과연 저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치료사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수개념을 단순히 숫자를 따라 쓰고 몇 개인지만 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연결시켜 가는 과정이 없으면 이 아이의 수개념은 그냥 이 숫자만 보고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하는 그런 손으로 하는 행위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수개념은 어찌됐든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기본적으로 엄마들이나 치료사들이 시키는 연산이나 계산 속에는 결국 아이의 수개념이 이 손에서 그려지는 것으로만 보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긴 문장의 그런 문장제 문제를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지 않고 멘탈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남학생한테 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터와 센티미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과연 이렇게 센티미터하고 미터는 바로 더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한 거냐, 단위가 다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는 더하지 못하면 빼요? 라고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더하지 않으면 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곱하지 않으면 나누어요? 그럼 나누지 않으면 곱해요? 빼지 않으면 더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수개념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 이 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아이가 다뤄가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인쇄되어 있는 종이 안에서 숫자를 보는 것은 정말 아이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능이 60 이하로 갔다, 60대에서 60 이하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거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의 문제집을 가지고 아무리 쉬운 것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아이는 숫자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지, 그 숫자가 여기에 왜 인쇄되어 있고 왜 이런 문장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두고 잘 짚어가면서 가지 못하면 정말로 1차적으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수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국어 수업은 어쨌든 뭐 대충 따라가면서도 가겠지만 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숫자들이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속에서의 관계성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인지치료나 학습치료 한다는 분들은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겪는 장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부모나 치료사들이 수없이 설명을 해도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순서대로 풀었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단계별로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아이는 내일만 돼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순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FI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더링이나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전반적으로 치료사들이 상당히 이 어더링과 시퀀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고, 아이들이 과연 이 순서화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그 눈을 보고 손을 보고 캐치해내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치료사들이 파악조차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내 아이가 정말 60, 70대 이하, 60대에서 뭐 50대 그런 정도에 있다. 그러면 정말 내 아이가 순서화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언어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치료사들도 정말 이 부분은 하루라도 학년이 어릴수록 저학년일수록 또 학교 입학하기 전일수록 이 아이의 순서화 과정이 정말로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아이의 눈과 손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팔지도 않는 그런 교구죠. 제가 만들어서 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아이에게 조직화와 수개념이 같이 접목되면서 그 과정에서 순서화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논스톱으로 한 번에 같이 비빔밥처럼 좀 버무려서 같이 아이가 경험해 가면서 그 성취 경험을 쌓는 쪽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정말 보면은 무슨 이런 걸로 무슨 아이가 학습을 합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는 그 과정에서 온전히 자기 신이 주도적으로 알아가면서 이 과정을 자기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완성해가는 그런 조직화되어가는 결과를 보는 거를 계속 확인해가면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쇄되어 있는 형태는 변화를 주기 어렵지만 저는 제가 만든 그런 교구와 도구지들은 언제든지 유연성을 가미해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저는 요즘 지능이 낮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가 사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FI를 하면서 그 FI를 통해서 저 또한 많이 성장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정리했을 때 제가 찾아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아이들의 손은 빨라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빨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점점점 아이가 성장하고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손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FI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이걸 깨닫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엄마들이 어찌됐든 워낙 그 치료사들마다 실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좀 잘 구별하고 잘 검증하고 좀 잘 선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세, 6세, 7세 때 수 개념을 잘 잡으면 상당히 학습적으로 확장성이 커진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제가 5세, 6세, 7세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이 아이의 3년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또 부족한 분 메꾸느라 아이가 상당히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이의 그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의 그런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세, 6세, 7세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지능이 낮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저한테 오시면 최대한 빨리 아이가 수개념이 잡히고 학습적인 태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3년이 아니라 이 3년이 아이의 남은 세월을 80년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떴다방 다니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고 정말 그런 전문가들 고수들한테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치료사들은 유행 따라 치료하지 마시고 실력이 부족하면 트레이너들 찾아가서 정말 붙어 다니면서 배워야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글 몇 개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